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먼저 시장 얘기 간단히 드리고 오늘은 오늘의 종목 분석은 평소 제가 다루던 소형주가 아니고 에코프로를 오늘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수많은 개미 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그 종목이 지금 의미 있는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입장이 있겠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이 조정이 마음이 아플 것이고 혹은 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저처럼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좀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다뤄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좀 에코프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저 이제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이제 CPI 발표가 되고 나서 오늘은 미국 장은 S&P는 약보합이고 나스닥은 강보합인데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달러 지수가 근데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부분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320원을 깬 상태에서 계속 반등을 해서 1330원대 초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봅니다. 1340원을 이번에는 돌파 못할 걸로 보고 있어요. 저번에 1300, 결국에는 50원을 못 가고 1340원대 고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다시 1350원을 가는 움직임. 물론 저는 최종적으로 1350원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된 이상 한번 꺾여서 1320원까지 깨진 마당에 다시 1340원 돌파하고 1350원을 찍는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30원대 정도에서 다시 뭐 며칠을 버틸지 모르겠어요. 바로 다음 주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다시 내려가서 이번에는 1300 10원대가 아니라 잘하면 1300원대도 위협을 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 맞추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뭐 제가 잘 맞춰왔지만 그래도 맞추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 야간 선물은 야간 선물은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쭉 빠졌다가 그러다가 이후에 좀 쌍바닥 만들고 쭉 올라와서 약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야간 선물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미국장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원달러 환율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내일장 시작해봐야 안다고 봅니다. 특히나 내일장 이제 저희 옵션 만기 끝나고 첫날이기 때문에 만약 어차피 저희 장이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원달러 환율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겁니다. 반등을 하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잠시만요. 그래서 결국 까봐야 된다. 금요일장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야 알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장도 중요하고, 물론 다음 주 월요일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이 남은 5월 달에 방향성을 나타내 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일봉상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2400 어, 일단은 80대가 중요한 자리고 2480이 깨지면 2450에서 40까지도 보입니다.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한 2% 3% 정도의 구간이죠. 그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맥시멈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밀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맥시멈이에요. 예. 물론 2480을 지지하고, 예, 올라갈 확률도 많이 있다라고 보지만, 네. 왜냐면 제가 60분봉, 코스피 기준으로 60분봉을, 네, 제가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어, 네. 그 부분을 통해서, 네. 물론 지금 일봉상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서 한번 깨져서 2400 한 40, 네에서 50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좀 희망을 거는 부분은 1시간 봉에서 여기 역헤드 앤 숄더 완성이 되고, 그리고서 지금 다중바닥 만드는 모습이죠. 예, 물론 다중바닥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건 바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의미를 합니다. 네, 다중바닥이 어서 지지라인 형성한다라고 보는 것과 동시에, 네, 이게 깨질 확률도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반등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제 반등해줘야 될 만한 타이밍에 왔다. 네, 옵션 만기도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 반등해줘야 됩니다. 이미 세 번째 다중바닥에 두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 정도면은 깨질 확률이 다시 내려오면은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2400, 50, 40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깨지면 2480 깨지면, 네. 자,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금요일 장도 뭐 중요하고, 네. 자, 바로 종목 분석 들어가 보죠.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네, 주봉으로 보면은, 네, 네. 10만 원대 정도에 있던 주식이, 네, 최고 80만 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예, 찍고 지금 다시 50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핵심은 그겁니다. 네, 핵심은 그겁니다. 어디까지 과연 이 조정이 끝날까? 어디까지 내려와야 조정인 건 지금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요. 네, 조정인 건 누가 봐도 확실하고, 뭐 지금 뭐 회장 구속되는 그런 뉴스가 떴는데, 일단은 그 뉴스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예, 뭐 도덕성의 문제. 그 회장이 부도덕한, 네, 부당 이익을 취했다. 예, 주가 먼저 사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네, 부도덕한 이득을 취했다. 이 부분인데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지 회사의 근본, 예, 회사 에코프로라는 회사, 예, 2차전지 섹터, 그리고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마디로 펀더멘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네. 라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뉴스만 놓고 보면, 뉴스를 해석해가지고 아마,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예. 하지만, 네, 저는 또 뉴스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차트 분석이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온 건 맞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그게 결국에는 문제입니다. 네,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예. 자, 이게 에코프로의 연봉입니다. 네, 연봉. 에코프로의 연봉이고, 네. 자, 최고 결국에는 이 82만 원까지의 이거 두 가지 기준선 이 연봉에서 강력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네. 4등분선. 네. 4등분선. 이 전체 주가를 4등분 쪼개는 거 그리고 네, 피보나치. 예. 두 가지가 있죠. 예. 연봉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에서 조정이 나올 때 저는 이렇게 이걸 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타점을 많이 잡아보고 한 적이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냐인데, 자, 일단은 지금 어디 정도까지 내려왔느냐? 네, 지금 한 요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네, 최고점에서. 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어,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일단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제일 첫 번째에서 지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382선입니다. 382선. 네. 0.382. 네. 퍼센테이지로 0.382 퍼센테이지인 부분인데 그게 50만 5천 원입니다. 네.
50만 5천 원. 그럼 앞으로 한 10% 정도 더 빠지는 구간이죠. 네, 그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연봉을 놓고 보면 만약에 이거를 피보나치 선을 올해 연봉만 놓고 이렇게 피보나치 선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사실은 올해 저가부터 올해 고가까지 그거의 382선은 지금 딱 54만 1,000원, 2,000원. 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382선입니다. 지금이 현재가 올해만 주가로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가지고는 약합니다. 일시적으로 지지는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예,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지지, 궁극적인 지지, 예, 거기가 저점이 되기는, 조정의 저점이 되기는 쉽지 않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지우고, 네, 결국에는 최소한 지금이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 50만 원 초반, 50만 원 초반까지는 내려올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지금 현재 조정 상태를 보면은. 근데 문제는 과연 일단 50만 5천 원까지는 일단 열어 두셔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50만 5천 원까지는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네. 그게 편한데 문제는 과연 여기가 끝이냐? 예, 이게 문제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겁니다. 물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야, 이게 앞으로 10%가 더 빠져? 라는 것만 해도 괴로우실 텐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일시적인 아주 짧은 조정일 때 반등 나오는 게 이 382 선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진짜 제대로 조정이 나오고 진짜 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요. 618. 네. 30만 원. 31만 원. 네. 진짜 찐 반등이 나오는 건 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가를 한번 콱 쳤던 주식이 제대로 크게 한번 조정 나오고 뭐 순간순간 반등도 나오고 하겠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가장 바닥을 찍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618. 네. 자, 이걸 뭘로 보면 되냐면 자, 카카오를 볼게요. 예. 카카오의 연봉입니다. 네, 여러분. 카카오 연봉이고 네, 이 분홍색이 피보나치 선이거든요. 네. 네, 여기 카카오 보이시죠? 네, 카카오가 뭐 반등 나온다 얘기 많았습니다. 네, 중간에 뭐 13만 원 선에서 반등 나온다. 네, 10만 원 선에서 반등 나온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뭐 88만 6천 원도 깨지고, 근데 가장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618도 아닌, 네, 그 엔등분의 4분의 1선입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가. 네. 카카오 반등 나온 건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센 조정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 빠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빠진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네, 17만 원까지 갔던 게 결국에는 저가로 4만 원대까지 17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8만 원, 6만 원대, 6만 원, 5천 원대,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618, 여기에서는 지지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것도 그냥 밀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은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대형주도 그렇고, 네. 한번 고점을 쳤고 이슈몰이를 했던 주식이 조정을 나올 때 이렇게 세게 한번 이 정도까지는 빠지는 게 진짜 조정이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관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 네. 카카오의 이 조정은 시장이 약세장일 때 나온 조정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를 반등 라인으로 볼 것인가. 만약에 카카오가 지금 현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고점 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한 10몇만 원이 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이 장세, 예. 앞으로 저는 몇 년 동안 주식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라면은 저는 아마도 10만 원 정도에선 베팅을 했을 거예요. 네. 저는. 네. 결국엔 382라는 거죠. 네. 382선.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네. 주식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뭐 시장 보지 마라. 네, 종목만 봐라.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진짜로 종목만 보면은 땡일까요? 네, 시장이 뭐 어떻든 간에. 네, 과연 그럴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닷컴 버블 때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종목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네. 물론 네이버 같은 주식, 뭐 네이버 같은 주식들 닷컴 버블 때 존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식이 결국에는 어 무려 20년 만에 20년 만에 그 상승이 나왔죠. 네. 그래요. 네, 20년 들고 있을 거면 괜찮습니다. 네. 종목만 놓고 봐도 돼요. 20년, 30년 들고 있을 거면. 네. 저는 네 제가 20년 30년 뒤면은 저는 이제 돈 쓸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네 그렇게 20년 30년 열심히 장기 투자해서 돈 벌어서 뭐 할까요? 네 여러분 네 5년 10년이면 모르겠는데 20년 30년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종목만 보면 안 돼요. 시장을 안 보면 종목도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에코프로로 넘어와서 무슨 얘기냐. 네.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의 조정은 어디서 끝날 거냐. 네. 저는 지금이 약세장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몇 년에 2023년, 24년의 장이 약세장일 거라면 저는 뭐 최소한 30만 원. 네. 많이 밀리면 20만 원까지도 봐야 된다. 예, 하락이 그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된다라고 보지만 저는 앞으로의 장이 약세장이 아니고 강세장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50만 원 초반에 오면은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생긴다. 예. 물론 재수가 없으면 40만 원 초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이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빨리 반등이 나오면 50만 원 초반, 많이 밀리면 40만 원 초반. 네. 인데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타이밍인 부분이 좀 좌우할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일단 50만 원 초반이면 최소한 이 주식 반등 나온다. 예, 아마도 60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 거예요. 50만 원 초반에서 예, 반등 나오면. 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빠질지 어떨지 그거야 또 상황이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펼쳐질 장은 약세장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코프로의 조정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일봉을 놓고 봐도 그렇고요. 네 일봉을 놓고 봐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락이. 네 주봉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겨우 11선 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하든 뭐라든 간에 충분히 더 내려올 여지는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뭐 많이 안 내려왔어요.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월봉에서 5일선이 월봉은 뭐 5일선도 가려면 멀었네요. 여러분. 5일선이 월봉 5일선이 44만 원입니다, 지금. 예, 현재. 예, 월봉 5일선이. 네. 그러니까 아직 조정이 끝날란 멀었다. 그러니까 50만 원 초반에서 결국에는 1차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50만 원 극초반. 네.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어, 운 좋으면 앞으로의 시장이 강세장일 거기 때문에 운 좋으면 거기서 일단 거기서 반등은 나올 겁니다. 아마도 50만 원 초반에서 잘하면 60만 원대까지도. 근데 그럼 반등 나왔다가 거기서 끝이냐? 다시 한번 하락에 나올 수 있겠죠. 아마도 그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올해 중에 이제 제일 약한 약한 월이 아마도 8월 이후가 될 거라고 봅니다. 8, 9, 10월 이 정도가 올해 증시에서 2024년 증시에서 가장 약한 달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그때 60만 원 정도까지 반등했던 주식이 다시 빠져서 40만 원 초반까지 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면 그게 연말 정도에 만약에 에코프로가 40만 원 정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진짜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에도 2차 전지의 강세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물론 내년에 2차 전지보다 더 뭐 로봇, 네, 인공지능, 뭐 자동차, 뭐 이런 다른 섹터들이 더 갈 여지도 있지만 2차 전지의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요즘 핫하신 배터리 아저씨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거 하나는 제가 동의하고 있어요. 예. 분명히 2차 전지는 네. 앞으로 대세의 주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20분. 네. 정리를 하자면 50만 원 극초반까지 50만 원, 딱 50만 원, 50만 5천 원, 뭐 51만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예, 조정이 열려 있다. 예. 그리고 아마도 거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많이 나온다면 60만 원대 극초반 아니면 59만 원, 뭐 이렇게 50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근데 거기서 그 반등 나오고 다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 시장을. 하지만 만약에 그래서 50만 원 초반까지 그때 다시 조정이 오면은 깨질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40만 원 초반까지 다시 또 열리는데 그러면 그때는 진짜 그 조정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뭐 어차피 또 제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니 당장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겠죠. 일단은 50만 원 초반까지 열려 있고 아마도 50만 원 초반에선 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 계속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좀 개미분들께서 좀 많이 엮여 있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종목들은 계속 분석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장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넘어가는데 부디 남은 5월의 이제 금요일 월요일에 남은 5월 달에 장세가 좀 달려 있다라고 보이는데 잘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오늘 세아메카기스나 얘기할 종목들 좀 있었어요. SGM 홀딩스도 결국에는 제가 말했던 5천원, 5천원 초반, 5천원 초반, 여기죠. 여기, 맞아요. 5천원 초반, 5,300원, 제가 말했었죠. 딱 여기까지 찍었네요. 딱. 이게 그래서 저항대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SGM 홀딩스. 뭐 타점을 제가 분명히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랬죠. 다시 잡는다면 중요한 타점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3,000원은 다시 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00원. 요거 얘기할 건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아마 금요일장 끝나고 아마도 여기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금요일장 끝나고 아마 내일 영상쯤에 SJM 홀딩스 다루도록 할게요. 세아 메카닉스나 뭐 린드먼 아시아 같은 뭐좀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는 종목들 그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얘기를 좀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만 딱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초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